텐트 하나 사려고 새벽에 줄 서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반값으로 내놔도 안 팔립니다. 사진 속 감성은 사라지고 남은 건 모기 결로 허리박살 3종 세트. 도대체 누가 10조 원 캠핑 제국을 이렇게 처참하게 찢어놨을까요? 오늘은 불멍의 낭만 뒤에 숨겨진 경제의 진짜 빌런을 까봅니다. 3년 전 한국에선 텐트가 금태 두른 줄 알았습니다. 2021년 중고거래 앱을 열면 기막힌 풍경이 펼쳐졌죠. 스노우피크 텐트 200만 원의 급양도요. 신제품보다 비싸게 팔리는 중고 텐트. 당연히 초단위로 거래 성사. 헬리녹스 의자는 출시되자마자 품절, 재입고되면 또 품절. 캠핑장 예약. 새벽 6시에 클릭 전쟁 벌여야 자리 하나 건질까 말까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지금은요. 그 텐트들이 방과 떨이로도 안 팔립니다. 당근마켓엔 급처 이사가요, 새거급 저렴하게요 같은 절규가 넘쳐나죠. 500만 원짜리 풀세트가 100만 원에 나와도 조회수 겨우 50. 댓글은 쿨거래 되나요? 딱 하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본 캠핑 명가 스노우피크 순이익이 99.9% 증발했습니다. 100억 벌던 회사가 1천만 원만 남았다는 얘기죠. 이 정도면 거의 망한 거 아닙니까? 국내 브랜드 코베아는 2년 연속 적자. 헬리녹스는 매출 반토막 나며 흑자에서 적자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근데 웃긴 건 캠핑 인구는 여전히 700만 명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돈은 안 쓴다. 이상하죠. 취미가 망한 게 아니라 뭔가 구조 자체가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3년 전엔 왜 그렇게 텐트에 미쳤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은 왜 아무도 텐트를 안 사는 걸까요? 혹시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거대한 착각이었던 건 아닐까요?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국경이 닫혔죠.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는 것도 눈치 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해외여행? 꿈도 못 꿉니다. 실내 활동? 거리두기 때문에 불가능. 그래서 한국인들은 발견했죠. 격리 없는 유일한 여행지를요. 바로 캠핑장이었습니다. 야외니까 안전하다, 거리두기도 된다, 가족끼리만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캠핑 인구 400만 명이던 게 2020년엔 530만 명으로 점프. 1년 만에 130만 명이 증가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죠. 인스타그램은 온통 감성 캠핑 사진으로 도배됐습니다. 노을 지는 호수가 앞 텐트, 랜턴 불빛 아래 와인 한 잔, 오늘 저녁은 스테이크 같은 캡션들. 보기엔 완벽한 힐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실제로는 벌레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모기는 기본이고 정체불명의 벌레들이 텐트 안으로 기어들어 왔죠. 여름엔 습기와 싸워야 했고 겨울엔 결로 때문에 텐트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낭이 축축. 이게 낭만입니까? 고문입니까? 그런데도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좋아요를 위해서라면 허리도 지갑도 기꺼이 꺾는 민족이었으니까요. 500만 원짜리 텐트를 사고 100만 원짜리 의자를 놓고 50만 원짜리 랜턴을 켜놓고 사진 찍습니다. 좋아요 100개. 뿌듯합니다. 다음 주말엔 더 비싼 장비를 삽니다. 실제로 캠핑용품 시장은 2019년 3조 원에서 2021년 6조 원으로 2배가 됐습니다. 불과 2년 만에 말이죠. 이때 사람들은 진짜 믿었던 겁니다. 이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러나 그건 팬데믹이 만든 착시였을 뿐입니다. 2023년 거품이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죠. 마스크 벗고 해외여행 다시 갑니다. 일본 온천, 유럽 배낭여행, 동남아 리조트. 3년간 못 갔던 곳들로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캠핑장엔 적막만 남았죠. 팬데믹 특수가 끝나자 진짜 시장 체력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체력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약했습니다. 일본 스노우피크 2023년 순이익이 전년 대비 99.9% 폭락했습니다. 100만 엔만 남았죠. 하나로 900만 원 정도. 대기업이 1년 동안 번 돈이 중고차 한 대 값입니다. 매출도 16% 줄었고 영업이익은 74% 날아갔습니다. 과잉 재고 때문이었죠. 코로나 때 미친 듯이 생산했던 텐트들이 창고에 쌓여 있었던 겁니다. 팔리지도 않는데 말이죠. 한국도 똑같았습니다. 코베아는 2023년 매출 207억 원에 26억 적자. 2024년도 202억 매출에 27억 적자.
2년 연속입니다. 1982년 창립 이후 40년 가까이 버텨온 브랜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헬리녹스는 더 극적이었죠. 2023년 매출 786억 원, 영업이익 51억 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4년 매출이 424억으로 반토막. 영업이익은 흑자에서 마이너스 19억 적자로 추락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붕괴였죠. 캠핑이 취미가 아니라 일시적 유행이었다는 증거가 데이터로 나온 겁니다. 여기서 냉정한 질문 하나 던져야 합니다. 과연 한국인들은 진짜로 캠핑을 좋아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갈 곳이 없어서 간 걸까요? 2023년 통계를 보면 해외 여행객이 폭증하는 동시에 캠핑 장비 판매는 급감했습니다. 사람들은 선택의 순간 캠핑보다 해외를 골랐죠. 결론은 하나입니다. 캠핑이 아니라 무리한 소비가 유행이었을 뿐이다. 붕괴는 예정된 결말이었습니다. 캠핑은 취미가 아니라 이사금 노동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몰랐죠. 텐트 하나만 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캠핑장 가려니까 필요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텐트, 타프, 그라운드 시트, 침낭, 매트, 랜턴, 버너, 코펠, 의자, 테이블, 아이스박스, 화로대, 장작. 리스트를 쓰다 보면 A4 용지 한 장이 꽉 찹니다. 그리고 이걸 다 자가용에 실어야 합니다. SUV 뒷좌석과 트렁크가 꽉 차죠. 애들은 짐 사이에 끼어서 갑니다. 캠핑장 도착. 여기서부터가 진짜 지옥입니다. 텐트 설치하는 데만 1시간. 처음엔 유튜브 보면서 따라합니다. 폴대를 이렇게 끼우고. 그런데 안 맞습니다. 땀은 뻘뻘 나고 아내는 옆에서 여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 순간 혈압 올라갑니다. 겨우 텐트 세우고 나면 타프 칩니다. 타프 치고 나면 의자 펴고 테이블 놓고 랜턴 걸고 버너 연결하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밥 해 먹어야죠. 라면 하나 끓이는데도 버너 점화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게 2시간 고생해서 설치 끝내고 1시간 밥 해 먹고 30분 설거지하고 나면 해가 집니다. 벌써?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또 철거 작업입니다. 이게 돈 내고 야근하는 거 아닙니까? 더 웃긴 건 이 모든 걸 주말마다 반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캠핑 장비는 집에 놔두면 곰팡이 핍니다. 써야 합니다. 안 그러면 500만 원이 그냥 창고 인테리어용 오브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고생은 낭만이라는 공식은 거짓말이었다는 걸요. 한국인들의 머릿속에서 마침내 그 공식이 삭제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계산을 시작했죠. 이 시간에 차라리 호텔 가는 게 낫지 않나? 여기서 등장한 진짜 빌런이 있습니다. 바로 캠핑장 폭리였죠. 주말 1박 요금 5만 원. 그런데 예약하려고 보면 주말은 2박 필수입니다. 아니 토요일 하루만 자고 싶은데 왜 금요일까지 강제로 내야 합니까? 규정입니다. 10만 원 결제. 그리고 시작되는 추가 비용의 향연입니다. 인원 추가요? 1인당 1만 원. 4인 가족이 할머니 모시고 가면 1만 원. 차량 추가요? 5천 원. SUV 한 대로 모자라서 세단 한 대 더 가져오면 5천 원. 반려견 동반요? 2만 원. 이쯤 되면 장사가 아니라 인성 테스트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샤워장 사용료 별도, 전기 사용료 별도. 장작 한 묶음에 1만 원. 그렇게 쓰고 나면 총 15만 원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시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옆 텐트와의 거리 0cm입니다. 아니 거의 붙어 있죠. 밤에 옆집 코 고는 소리 다 들립니다. 여보 저 사람 코골이 우리 남편보다 심하네. 이게 프라이버시입니까? 단체 합숙입니까? 샤워장은 더 가관입니다. 물줄기가 심폐소생술 불가능 수준입니다. 수압이 너무 약해서 샴푸 거품 헹구는데 10분 걸립니다. 온수? 운 좋으면 미지근한 물 나옵니다. 온수가 떨어지면 찬물 샤워 각오해야죠. 화장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청소 상태는 감성이 아니라 감옥 수준이죠. 한국 소비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캠핑장 2박에 15만 원. 근처 모텔은 1박에 6만 원. 이게 맞나? 더 웃긴 건 모텔 가면 온수도 빵빵 나오고 침대도 푹신하고 와이파이도 빵빵합니다. 샤워 10분 만에 끝나고 아침엔 근처 식당에서 따뜻한 밥 먹으면 됩니다. 반면 캠핑장은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젖은 텐트 걷고 30분 동안 차에 짐 싣고 헝클어진 머리로 집 갑니다. 집 도착하면 빨래 돌리고 장비 말리고 정리하고 일요일 오후 5시가 되면 완전히 녹초가 됩니다. 이게 휴식입니까?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소비자들은 결론 내렸죠. 이 돈이면 호텔 간다. 그리고 실제로 호텔로 갔습니다. 캠핑장 예약률은 떨어졌고 빈자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캠핑장 사장님들은 당황했죠. 왜 안 와? 간단합니다. 가성비가 안 나오니까요.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해외여행 부활 중국산 저가 공습 VL 기술 혁명. 3중 콤보였죠. 먼저 해외여행입니다. 2023년 코로나 엔데믹 선언 이후 항공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사카 온천 패키지가 30만 원이면 2박 3일 다녀올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 글램핑은요? 1박에 50만 원입니다. 텐트는 쳐져 있고 침대도 있고 바비큐 그릴도 있습니다. 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50만 원이면 일본 온천 다녀오고도 돈이 남습니다. 소비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렸죠. 글램핑 50만 원 vs 오사카 온천 30만 원. 10명 중 9명은 온천 가서 몸이나 지질래요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해외 여행객 수는 전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캠핑용품 판매는 25% 감소했죠. 둘은 정확히 반비례했습니다. 두 번째 타격은 중국산 저가 공습이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했죠. 텐트 6만원, LED 랜턴 2만원, 접이식 의자 1만 5천원. 국내 브랜드의 10분의 1 가격입니다. 품질이 떨어지지 않나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큰 차이 없습니다.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는 장비인데 굳이 200만원짜리 텐트가 필요합니까? 6만원짜리도 비 막아주고 바람 막아줍니다. 2023년 해외 직구 규모는 6조 7천억 원. 전년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그중 중국 직구 비율이 85.6%. 캠핑용품도 여기 포함돼 있었죠. 국내 브랜드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매장은 그냥 전시장이 됐습니다. 소비자들이 와서 제품 만져보고 사진 찍고 집 가서 알리에서 주문합니다. 세 번째 타격은 VL 기술이었습니다. 2021년 현대 아이오닉5가 출시되면서 전기차 캠핑 시대가 열렸죠. VL 비컬 투 로드이 뭐냐고요? 전기차 배터리를 외부 전원으로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차가 거대한 보조 배터리가 되는 겁니다. 캠핑장 가면 차에서 220V 전기를 뽑았습니다. 전기밥솥, 에어프라이어, 전기장판, 심지어 에어컨까지 돌릴 수 있습니다. 별도로 파워뱅크 살 필요가 없죠. 100만원짜리 파워뱅크? 이제 필요 없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캠핑 장비 수요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캠핑 제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한국이 겪고 있는 이 상황 일본이 이미 예습했습니다. 2018년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유로캠프가 방영됐습니다. 여고생들이 느긋하게 캠핑하는 내용이었죠. 방영 직후 일본 전역에 캠핑 붐이 일었습니다. 아웃도어 용품 매장에 사람들이 몰렸고 애니메이션에 나온 캠핑장은 예약 불가 상태가 됐습니다. 스노우피크 주가는 치솟았죠. 2021년 시가총액이 1조 600억 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거품이 터졌습니다. 일본 캠핑 시장이 급격히 식으면서 스노우피크 순이익은 99.9% 증발했죠. 주가는 폭락했고 2024년 4월엔 결국 상장 폐지를 결정합니다. 한때 1조 원을 넘던 기업 가치가 3천억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신규 캠퍼 유입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캠핑은 처음 시작할 때 돈이 가장 많이 듭니다. 텐트, 의자, 랜턴, 버너. 500만 원씩 쓰며 입문하죠. 하지만 일단 장비를 사고 나면 더 이상 안 삽니다. 기존 캠퍼들은 이미 장비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안 들어오면 시장은 얼어붙죠. 한국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2020에서 2021년 코로나 시기에 들어온 신규 캠퍼들이 마지막 세대였습니다. 2023년부터는 신규 유입이 거의 없죠.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중산층 가족 캠핑 시장이 사라진 겁니다. 4인 가족이 주말마다 캠핑 가던 시절이 끝났죠. 왜냐고요? 너무 힘들고 너무 비싸고 차라리 호텔이 낫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중산층이 빠져나가자 시장의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지금 캠핑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두 부류입니다. 초호화 캠핑카족 vs 초미니 차박족. 극단의 양극화죠. 한쪽에는 5천만 원짜리 캠핑카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 안에 침대, 화장실, 주방 다 있죠. 이들은 돈이 많습니다. 여전히 캠핑을 즐깁니다. 반대쪽에는 SUV 뒷좌석 접고 매트 깔고 자는 차박족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장비로 버팁니다. 텐트도 안 칩니다. 돈 안 들이는 캠핑이죠. 그 사이 중간층은 사라졌습니다. 500만 원 들여 텐트 사고 주말마다 짐 싸던 그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이 시장의 80%를 차지하던 주류였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캠핑 자체가 망한 게 아니라 캠핑 산업이 망한 겁니다. 아직도 700만 명이 캠핑을 한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을 안 씁니다. 2021년엔 500만 원짜리 텐트를 샀죠. 2024년엔 창고에 처박아 둡니다. 당근마켓에 급처분합니다 라고 올려도 안 팔립니다. 거품이 빠지고 나면 진짜 캠퍼만 남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캠핑용품을 안 산다는 겁니다. 캠핑카는 이미 차에 다 있습니다. 차박족은 애초에 장비가 필요 없죠. 그럼 캠핑용품 브랜드들은 뭘 팔아야 합니까? 답이 없습니다. 더 웃긴 건 캠핑장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옵니다. 2박 강제 추가 비용 폭탄 형편없는 시설. 이런 걸 견디느니 차라리 모텔 가는 게 낫다는 걸 다들 깨달았죠. 캠핑장 빈자리가 늘어나고 폐업하는 곳도 생겼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착각이었습니다. 캠핑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팬데믹이 만든 일시적 거품이었다는 거죠. 국경이 닫히니까 갈 곳이 없어서 간 겁니다. 6에서 8조 원 규모던 시장은 이제 양극화된 틈새 시장으로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랬듯이 한국도 똑같은 길을 걷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창고에 처박혀 있는 그 텐트 혹시 기억하십니까? 3년 전 200만 원 주고 사서 딱 2번 쓰고 말았던 그 텐트 말입니다. 지금 팔면 5만 원 나올까요? 3만 원 나올까요? 아니면 그냥 창고 인테리어용으로 남겨두실 건가요? 오늘도 궁금한 아카이브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